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침체에 덮친 미국 빅테크의 반전 시그널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이 오늘 이렇게 나올 만도 한 게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부터 지금 알파벳, 아마존 최다 어닝 미스가 났습니다. 이거 먼저 좀 살펴주시죠. 뭐 걱정했던 부분이 다가왔다라고 봐야겠죠. 네. 1월달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것들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좋은 것들에 숨겨져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이제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봐야겠죠. 네. 애플, 알파벳, 아마존 이제 이 미국 시총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추어서 과연 어떠한 실적을 내놓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상당히 새 기업들의 실적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계속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시장은 경기 침체나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올 거냐 약하게 올 거냐,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이미 작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이 또 가장 우려감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의 강도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갈 수 있는 빅테크 삼총사 애플, 알파벳, 아마존에 대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또 주목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다 어닝 쇼크가 나왔죠. 네. 예. 어떻게 이렇게 다 실망스러울까요? 그러니까요. 예, 실망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빅테크 삼총사의 트리플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네. 일단 조금 더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네. 먼저 애플은 작년에 한화 기준 약 143조 5,600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수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 시장에서 생각보다 쇼크로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무엇이냐? 애플이 2019년 1분기 이후에는 매출액이 꺾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가다가 15분기 만에 정말 매출액이,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에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고, 사실 이 코로나 구간에도 견조하게 애플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 이 코로나 구간에도 버텼었던 애플이 이제 경기 침체까지 이겨내기 힘들었구나. 이게 이 의미가 좀 있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애플의 이번 실적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아이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작년에 이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조금 부진했었고, 애플은 역시나 이 아이폰이 또 가장 주요한 캐시카우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아이폰 매출이 8% 이상 감소하는 그런 수치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매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하나 샀거든요. 네. S10에서 예. 저는 갤럭시만 쓰기 때문에 네. Z 플립 4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보다 펴지는 거 말고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거의 한 2년 반 만에 샀는데 네. 핸드폰이 그만큼 이제 수명이 좀 길어지고 있구나, 배터리만 바꾸면 길게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래서 발전할 만큼 웬만큼 발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또 발전폭도 많이 제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수요 감소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여담이었고요. 예. 어찌됐든 또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작년에 또 중국에서 계속해서 또 노이즈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애플의 최대 협력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 폭스콘 중국 공장이 가동 중지가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던 점, 그리고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가격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고요. 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쇼크까지는 아니다, 쇼크까지는 아닌데 놀라운 수준의 실적 미스다. 그러면은 한 발도 삐끗했으면은 바로 이제 이 쇼크까지도 갔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리 경기가 요동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항상 이 애플 성장을 해왔었고, 네. 이 미국의 굳건한 또 최상단을 지켜오던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애플의 어닝 미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네이버가 있다면 미국에는 구글이 있죠. 그렇죠. 예, 미국 성장주의 대표적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실적도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매출액 자체는 매우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늘었어요. 네, 상승을 하기는 했고 시장 전망치인 765억 3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예. 이보다 살짝 못 미치는 한 760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 컨센을 하회했고요. 그러면서 특히 순이익이 136억 2천만 달러가 나왔는데 네. 전년 대비 34%가량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이익은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네, 굉장히 이제 실적이 많이 줄었고 네. 구글의 이 주요 캐시카우다라고 한다면 검색 엔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검색 엔진 매출이 1.6%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든지 클라우드 매출 모두 시장 기대치에 미달한 모습을 보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면서 이제 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문제였을 것 같은데 네. 작년 4분기 매출액이 9% 성장을 하면서 1,492억 달러를 기록을 했죠. 매출은 좋았는데. 매출은 좋았는데 순이익이 엄청난 쇼크였죠. 전년 대비 무려 98%나. 예. 정말 이 쇼크 수준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폭락이죠. 예. 예, 그러면서 2억 7,8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98% 전년 대비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3종사가 나란히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나쁘지 않았고요. 새해로 넘어오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솟아올랐었고 그러면서 CPI 물가지표는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나가는구나 라고 네. 좀 기대감이 많이 차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 또한 이 기업들의 감원 및 비용 주량 이러한 이제 노력들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인 경기 지표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었던 FOMC 또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아직 고려 안 한다. 계속해서 이제 기조 강하게 할 건데 지금부터 3월까지의 이러한 이 경기 지표들 보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이제 생각 한번 해볼게 이런 네. 식의 이제 이 가능성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3월까지 전체적인 경기 지표들만 잘 나오면 연착륙 할 수 있겠다.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차올랐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역시나 이제 1월 달에는 이 좋은 것들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 전망치가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올해 이 경제 성장 전망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건데 그건 뭐 기정사실로 봐야 그렇죠. 되고. 약하게 오느냐 강하게 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시장이 약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약간 이제 약하게 올 거다라는 약하게 부분이었는데 뭐 짧게 올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런데 이번 4분기 빅테크 3총사들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경기 자체는 튼튼하다라고 또 연준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다 보니까 명분이 생긴 거죠. 네, 긴축 뭐 계속 갈 수 있겠다. 네, 우리 긴축 계속 할 수 있겠네. 약간 이제 이러한 명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월 시장에 좋지 않은 이슈들이 또 한 번에 주말간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약간은 보수적인 매매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어닝 미스가 좀 나게 되면서 좀 실망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애플 그 15분기 만에 매출 꺾였고요. 그 뭐 알파벳과 구글도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구글은 특히나 그 쇼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는 점도 같이 좀 둘러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나 좀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된 그 이유를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어닝 쇼크 원인은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은 역시나 이 수요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또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잘 팔려야 매출이 잘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은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사야지 실적 잘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알파벳도 사람들이 수요가 이제 올라가야지 검색 많이 하고 광고 많이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품들도 막 검색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상황이 실적을 끌어올릴래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이제 하나의 지표를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최근 기업들의 이 경기 체감 지수를 통계를 또 내놓은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네. BS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 같이 아하. 종합경기 BSI 추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들이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체감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21년부터 계속 쭉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 파란색이 지금 전망치인 거죠. 그렇죠. 예. 전망치고 이제 빨간 선이 실적치인데 전망치, 실적치 지금 다
계속해서 이제 쭉 우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네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8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제 현재 최저치로 추락을 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약 60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는데 2월 BSI 전망치가 83.1로 기록이 됐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100 이상의 수치가 나와줘야지 기업들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100이 기준이군요. 네, 한창 하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BSI 전망치 같은 경우에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100 이하를 밑돌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 석유 제품, 자동차 등 국내 3대 수출 품목 업종은 22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쇼크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비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만 기준선 이상을 기록을 했을 뿐 요즘에 난리 난 그것들이네요. 요금이 올라가니까 예. 그런데 정보통신이나 IT 등은 폭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제조업은 100이 기준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00을 넘은 산업은 아예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문별로 또 기업들의 이 자금 사정, 그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부분, 채산성, 내수, 뭐 수출 수치 모두 다 100 이하를 한창 또 하회하는 부진한 수치를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기업들의 현재 이 경기 체감 수치와 성장 전망치가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수요가 안 받쳐주면 기업들의 실적 또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통해서 현재 이 수요의 상황들,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거의 최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부진한 상태가 계속해서 또 바닥을 뚫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참 따라와 주지 않는 현재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스스로 느끼는 그 체감, 앞으로의 전망을 조사를 해봤을 때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 기준선이 100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100을 웃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이지 못하게 시장을 좀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어닝 쇼크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드렸는데요. 이 중에 한 기업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아시죠? 챗 GPT. 이거 뭐 AI 챗봇이 난리가 났는데 관련주들도 워낙 떠들썩했으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와중에 구글이 정말 울상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여기 뭐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입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뭐 우려감도 커지고 있고요. 전문가님, 그래서 챗 GPT 이게 뭔지 그리고 이 구글 입장에서 이 지금 우려감이 되는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요거 좀 봐주실까요? 참 이 어려운 와중에 네.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챗GPT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시장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이 그렇습니다. 오픈 AI의 챗GPT가 그야말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시장이 완전히 챗GPT로 물들어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올해 들어서 이건 뭐 도대체 몇 번을 언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시장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는 기업에 1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게 또 이 상당히 관련주들이 크게 떠올랐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성장도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네, 관련주는 뭐 몇 배씩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관련주들이 200%가량 거의 이제 많이 네네.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2월 시장인 지금까지도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순환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그럼 챗 GPT가 무엇이냐?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내놓은 프로토타입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죠. 네.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카카오톡의 심심이라고 이제 이름 그대로 심심할 때 대화 걸면은 그냥 이 답변해주는 그런 챗봇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훨씬 발전을 해서 사실 뭐 이전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돼요. 똑같은 얘기만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냥 정해진 답변만 네. 굉장히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거기서 훨씬 발전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창작까지도 가능한 그런 챗봇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작까지도? 네, 별 질문들을 다 답변해 주는데 최근에 또 핫한 키워드가 손흥민 네. 선수 과연 월드 클래스인가? 이걸 물어봤다고요? 네, 이제 한 기자분이 요거를 물어봤다라고 네. 하는데 그렇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취향을 아는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다라고 답변을 한다라든지 어허. 혹은 올해 부동산 집값 어떻게 될까? 이게 전문가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어. 한국 집값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네. 잠재적으로 일부 지역이 안정되거나 심지어 역전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전문가나 되어야지 답변이 가능한 분야인데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점. 어허. 그러면서 이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혹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제작한다라거나 리포트를 작성을 한다라든지 그 가상의 이야기를. 그렇죠. 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 여러 가지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또 창작까지도 가능한 네.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영화나 드라마를 창작을 하고 광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챗 GPT가 활용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광고 기획도. 그렇죠. 광고 이 기획까지. 친구는 만능이네요. 네, 그러면서 또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챗 GPT를 이용을 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해 주신 거 몇 가지는 들어봤는데 네. 판사가 챗GPT를 활용했다. 네. 이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네요. 판결문까지도 싹 다 써내려 가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이 판결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의 수준이 이제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판사가 이야기하기로는 뭐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 당연히 또 밥줄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렇죠. 갑자기 되진 않겠죠. 네, 그러면서 또 아직까지 그런데 프로토타입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면 앞으로 이 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반도체 쪽에서도 이 AI 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 챗 GPT가 대규모 데이터 학습, 그다음에 빠른 연산이 가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AI에 특화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AI 반도체 시장이 20년 27조 원 규모였던 게 26년까지 107조 정도로 4배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질 거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성장세잖아요. 네,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히 또 주요한 캐시카우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비단 뭐 이뿐만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엔터 뭐 그다음에 뭐 IT 뭐 할 것 없이 제조업 비제조업 다 쓸 수 있는 게 이제는 챗 GPT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의 발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안 그래도 실적 안 좋게 나왔고 주요한 캐시카우가 검색 엔진인데 결국 검색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할 때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챗GPT는 그냥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뭐 오늘 컨디션에 대해서 컨디션 좋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어허. 컨디션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쫘라락 다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막연한 질문을 던져도 사실 이 친구가 알아서 요약도 해주죠. 그러면서 예. 굉장히 또 빠르게 답변을 해주기 네. 때문에 사실 또 이 검색을 해서 일일이 다 찾으려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귀찮게 검색할 필요 없이 챗 GPT에게 맡겨놓으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냥 뭐 한 번 질문만 하면 네. 짜라락 다 답변이 나오니까 검색의 속도나 내용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수준의 답변도 가능하기 네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가 되기가 힘들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검색 엔진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여기에 이제 챗 GPT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구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 레드를 선언을 하고 재빠르게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빨간불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AI 관련해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이 구글이다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다들 알고 계시는 알파고를 제작을 하는 곳이 구글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가장 앞서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픈 AI에서 챗GPT라는 모델을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어떡하지? 쇼크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따라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따라잡힌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내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네. 그러면서 초기 모델에 대해서 구글이 왜 선수를 놓쳤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초거대 AI 수익 모델을 어떻게 또 꾸려갈 것인가. 네. 그 다음에 윤리나 신뢰 문제에 대한 부분. 역시나 이제 이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대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 문제라든지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속도를 좀 조절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선두를 완전히 좀 뺏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픈 AI가 또 완전히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제약이 덜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픈 AI가 완전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 이제 인공지능 언어 프로그램 람다를 활용을 해서 아틀라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또 이거 챗GPT와 비슷한 건가 봐요. 그렇죠. 챗GPT의 대항마인데 네. 이제 시작이고 수주 혹은 수개월 안에 출시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챗GPT는 이미 상용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사실 우리가 이 A라는 상품이 나왔을 때 이 A가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A라는 상품이 예를 들면 저는 콜라를 봤을 때 네. 코땡하고 펩땡이 있잖아요. 예, 예. 저는 코땡을 좋아하거든요. 어허. 펩땡은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확실하게 맛도 뭐 다르고 개인적인 사례긴 하지만. 이미지도 이쪽이 완전하게 대장이지라는 움직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챗 GPT라는 확연한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굳이 뒤에 나오는 어떤 이제서야 프로토타입을 내놓는 기업에 대해서 물론 구글이라는 굉장히 큰 거대한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챗 GPT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또 등에 업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감. 이미 챗 GPT가 1억 명의 사용자를 또 끌어보았고요. 1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 이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퍼져 나갈 겁니다. 이미 네. 전 세계가 다 이 오픈 AI, 챗 GPT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구글의 오픈 시기가 늦어질수록 챗 GPT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챗 GPT를 따라잡는 게 중요하지만 과연 또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챗 GPT가 이미 이제 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독을 받는 형태로 또 수익 모델을 내놨거든요. 네. 월 $20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구독을 하면은 빠르게 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치 이제, OTT 이용하듯이. 그렇죠. 구독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네. 때문에 수익 모델에 대해서는 하나 둘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구글이 과연 뭐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미 날개 달고 날아가고 있는 이 챗GPT를 그런 의문감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착 가라앉게 돼버린 좀 걱정이 많아진 구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씩 웃고 있는 기업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메타 플랫폼스, 와, 지난주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이렇게 큰 기업이 20% 넘게 솟구치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이게 추세적 상승 이어갈지 이 얘기 좀 집중해 볼까요? 사실 뭐 챗 GPT 열풍에 당연히 또 이 메타버스 열풍까지도 좀 불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사람들이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더욱더 또 기대가 됐었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네. 뭐 분명하게 열풍은 불겠죠. 스마트폰을 또 대체할 수 있는 게 이 XR 기기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성은 당연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월요하게 좀 이 실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실적에 상당히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경기 침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 컨센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날 당일에 이제 20%가 넘는 급등을 저는 해줬죠.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자사주 49조 원 규모의 매입 계획 또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 본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비용 절감에 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이 회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꾸려가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업이 성장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 쓰던 거 좀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면서 자사주 매입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긍정적인 게 그날 하루 터진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확실하게 이 메타가 성장을 하려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들이 또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챗 GPT는 이렇게 가는데 메타버스는 왜 못 가느냐라고 한다면 챗 GPT는 이미 시장에서 완전하게 퍼져나가고 있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더욱더 수익 모델도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KT라든지 올해 이제 이 챗GPT 모델 새롭게 또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믿음이라는 형태로. 그다음에 네이버도 챗GPT 새롭게 도입을 할 거고요. 계속적으로 각 대기업들에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챗GPT 도입 속도를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빠르게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당장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한다면
챗GPT는 성장성도 어마어마한데 또 당장에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타버스와는 다르게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메타의 지금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 최근에 금리 인상 둔화, 긴축 완화 그 시그널로 인해서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완전히 또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차올랐었잖아요. 예. 각 경기 지표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또 기대할 만큼 잘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 이번 FOMC에서 또 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이 됐었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시장이 기대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 아직까지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이고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나 혹은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발언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분명하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연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기대했던 그러한 발언을 분명하게 연준에서는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성장주나 기술주에 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보통 성장주나 기술주는 경기가 양호한 가운데 유동성이 풍부할 때 가장 크게 움직이곤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번 연준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메타가 올라가는데 이 시장 환경이 상당히 좀 큰 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한다면 네. 불과 또 주말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또 고용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시장 전망치 3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을 누가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러면 이제 이 연준도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까지 경기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이제 금리 기조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연준은 절대 금리나 혹은 연착륙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오히려 세게 하면 세게 했지. 그리고 연말까지도 6% 다시 금리 올릴 거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이 성장주 기술주가 또 올라가기에는 약간의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메타는 단기적인 흐름으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기술주, 성장주들을 볼 때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앞으로 연준의 움직임 계속해서 쫓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그런 주요 통계들, 지표들도 잘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오늘 돌아보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 FOMC를 기점으로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분명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어찌됐든 연준이 가능성은 열어줬다 보니까 경기 지표만 잘 나오면 2월 달에 수납을 굉장히 또 하기 양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용 지표가 또 너무 과도하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장 투자자들은 고용 지표를 예.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연준이 이거 무조건 3월 달 FOMC에서 고용 지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거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다 우려감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2월 달은 생각보다도 조정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번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 찍었다라는 이야기는 또 분명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뭐 IT 혹은 뭐 가전 그다음에 뭐 반도체 등등 해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하게 많이 나왔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의 바닥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00포인트가 너무 이 과도한 매물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도저히 뚫고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저는 이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해봤을 때 코스피 2,500 그다음에 코스피 기준 또 2,250 정도에서 아마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또 상한선을 뚫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주도주는 추가적으로 쉬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나 혹은 2차전지 이러한 주도주들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다. 1월에 또 워낙에 반등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2월 달에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2월 달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역시나 발빠른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에 애플페이 관련주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이처럼 아마 2월 달에는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중소형주의 어떤 순환매적인 장세 그리고 이슈에 따라 쏠리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어지는데 예. 1월 달에는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2월 달에는 그 종목들 이제 주도주들은 약간은 쉬어가면서 아, 네네. 2월 달은 결론적으로 건들 만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냐? 당연히 중소형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또 이슈 있는 종목들이 아마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반복이 될 겁니다. 아, 이것도 쉽진 않겠네요. 네, 오늘 히토류도 가는 듯 했다가 다 차익으로 나와버렸거든요. 히토리 항상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완전히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2월 달에 아마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잘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네. 그러면은 2월 달은 완전하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계속해서 분할해서 잡아갈 수 있는 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저는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항상 반도체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요?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월 달은 완전하게 단기적인 방향으로만 시장의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2월 시장은 만만치는 않겠습니다. 1월장이 워낙 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2월도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대형주들 좀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고 중소형주들로 시선이 좀 돌아가겠네요. 그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많이 좀 쏠림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흐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나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 가지 딱 골라주신다면 반도체를 주목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의견 넣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과 투자 전략 상세히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